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이고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한낮에 기온 29도까지 올라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비 소식이 들어있는 가운데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비가 내려서 한동안 요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고요. 온열 질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평범한 원주 시민이 반세기가 넘는 긴 세월 일상을 기록한 일기가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고요. 원주시 중천철학도서관이 올해의 철학책을 선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다양한 시민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소식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영서 남부 각 지역과 연결하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7월 21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교 무선망 통신 속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에 나섭니다. 대상은 강원도 학교 640여 곳입니다. 이들 학교는 여름방학 기간 광케이블을 교체 작업하는 등이 이뤄지는데요. 강사명 교육감은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과 교육을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경로당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대상은 강원도 내에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100여 곳입니다. 특히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냉방기 정상 가동 여부와 이용 환경 등을 확인합니다. 강원도는 여름철 2달 동안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경로당에 냉방비 3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로 전학 오는 학생보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이 2020년부터 6년째 더 많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입시 전문학원이 전국 초등학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만 강원도에서 초등생 105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초등학생은 188명이 순유입된 2019년을 끝으로 2020년부터 6년 연속 전출생이 전입생보다 많았으며 이 기간 누적 순유출 규모는 모두 1,8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주시가 올해 하반기 열리는 청년 리더십 워크숍을 개최할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회원 40명 이상인 원주의 청년단체 등인데요. 신청 조건은 워크숍 내용에 창업 성공 사례 공유와 AI 교육, 또 소통 역량 강화 특강 등을 포함합니다. 선정된 단체에는 행사 개최 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원주시청에서 다음 달 3일까지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섭니다. 우선 대상은 강릉과 제천 등 전국 7개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거 밀집 지역 주변의 축산농가입니다. 농식품부는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을 안내하고 매달 이행 여부를 점검해서 축산 환경이 실제로 나아졌는지 평가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원주 시민의 삶을 기록한 일기가 한편의 영화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일기는요, 지난 2018년에 국가기록원이 보존에 나설 만큼 일찍이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귀중한 자료이기도 한데요. 영화화 관련 소식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귀래일기의 류상열 제작추진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원주 청취자분들은 이 귀래면이라는 지명에 익숙한 분들 많으실 텐데, 먼저 그래도 귀래면이라는 지명을 포함해서 귀래일기가 어떤 작품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귀래일기는 원주 귀래면을 배경으로 한 감동 실화이고요. 감독은 손영화 감독이 맡았고, 주연 배우는 정혜선님, 이상미, 이본볕, 이경영 등 탑 배우들이 맡았습니다. 지난 7월 14일 원주문화원에서 제작 후원 발표를 갖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영화의 원작이 원주 출신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소설 네. 귀래일기는 어떤 작품인가요? 소설 귀래일기는 강원도 원주에 사시던 최영숙 여사가 50년 넘게 매일 쓴 일기를 바탕으로 집필된 박현식 박사의 실화 원작 장편 소설입니다. 한 개인의 기록이 문학적 장르로 재탄생한 실험적인 작품으로 격동의 시대를 버텨낸 한 여성의 위대한 삶과 가족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 속에는 원주의 대표적 인물인 무의당 장일순 선생의 생명사상과 지학순 주교의 인간 존엄성 가치가 깊이 녹아있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선 묵직한 시대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영화의 출발점은 이제 귀래면 주민인 최영숙 여사께서 무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기록해온 일기인데요. 참 이 개인의 일기가 국가기록원 기록물로 영구 보존된다는 사례가 사실 흔치 않은 일이죠.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좀 인정받았던 걸까요? 예,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기록한 일기에 당시 농촌의 생활상과 가족 이야기와 시대적 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고요.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이 우리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식적인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참 귀한 자료인데요. 50년이 네네. 넘는 이 한 사람의 일생을 영화 한 편으로 압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각색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방대한 일기 내용을 모두 제한된 시간 영상에 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 여성의 삶과 가족의 희생, 그리고 희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객들이 공감하고 옛날 그 시대의 정과 향수, 문화를 느끼고 거기에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감동 드라마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만 설명 들어도 감동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현재 제작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 촬영 일정이나 개봉 시점 등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실까요? 현재 프로덕션과 투자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캐스팅과 지금 촬영 준비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촬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내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촬영도 원주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 작품 속에서 지역성이 어떻게 담길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시대적 배경이 있어서 대부분이 귀래면을 비롯해 원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공간 등 실제 곳곳에서 촬영될 예정이고요. 특히 원주의 풍경과 정서를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담아낼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번 작품이 지역에서 출발한 이야기인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영화 귀래일기가 지역과 관객들에게 좀 어떤 작품으로 다가가길 기대하고 계신지도 여쭙겠습니다. 예, 귀래면이란 지역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전국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대한민국 근간의 뿌리가 되고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지역 문화 콘텐츠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참고해볼 만한 이렇게 원주의 지역성을 살린 작품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생각나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위원장님? 뭐 같이 비교해서 보면 좋다든가. 네. 원주를 대표할 만한 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토지문화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박경리 작가가 있었고요. 네. 그분이 여기에 고향은 아닌데 이쪽에서 집회했다는 이유로 이제 원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문학적인 어떤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귀래 일기야말로 이번 원주를 대표하는 어떤 감동 대표작으로. 영화로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후에 또 원주가 영화상 이후에 국제 영화 제작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영화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역성이 잘 담긴 작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하게 다가오는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작품 감독과 주연 배우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주연 배우들이 조금은 좀 바뀔 수도 있지만 단역 배우들 이제 출연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혜선님과 이상민님, 이본별, 이경영, 박종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그 외에 단역 배우들의 조연이 좀 있고요. 그분들까지 다 소개하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봉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주에서도 담아내기가 좀 곤란한 거는 이제 세트장이나 다른 쪽에 이제 문화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찾아서 지금 헌팅을 지금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럼 원주 지역뿐 아니라 우리 또 주변에 가까운 다른 강원 지역에 담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여기 강원도에도 유명한 동막골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 배경을 이제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시대 배경에 맞게 아무래도 이제 촬영 장소를 찾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원주 가까운 곳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막골 말씀하시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 나온 그 유명한 영화 작품이 있죠. 동막골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강원도를 좀 새롭게 알게 된 분들이 한때 많았었는데 이번 작품을 계기로 또 많은 관객분들이 원주라는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관심을 갖고 많이 또 찾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 영월이 유명해진 또 작품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영화가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위원장님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영화 기대기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K-방산부터 K-팝, K-푸드, K-드라마, K-무비 등 다방면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고 또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귀래 일기가 한 편의 영화로 생각되기보단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의 대한민국 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영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KBS 1라디오 상쾌한 아침 청취자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큰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쌓아온 이 평범한 일상의 기록이 문학작품으로 또 영화로까지 제작된다는 소식 오늘 함께 나눠봤는데요. 영화 귀래일기가 오랜 시간 정성껏 기록해온 기억들을 스크린 위에서 어떤 울림으로 전하게 될지 앞으로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꼭 영화 관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귀래일기의 류상열 제작추진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방송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원주 중천 철학도서관 관련 소식은 저희가 내일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원주시 역사박물관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실 박물관 하면 다소 딱딱한 유물 전시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시민들이 박물관을 보다 친근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흥미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새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눈길을 끄는데 한국인의 의식주 전시와 한국인의 사주 명리에 대해서 준비했다고요. 네,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인의 의식주를 주제로 기증된 유물들과 소장된 유물들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와 함께 또 관련된 인문학 강좌가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K-팝 같은 한류 문화가 관심을 받고 또 한류 문화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과연 우리 한국인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뿌리는 무엇인가, 이걸 탐구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전시의 일환으로 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게 바로 한국인의 사주 명리인데요. 박물관에서 이야기하는 사주가 어떤 걸까? 혹시 점이라도 보시는 건지 의아하거나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은 종교나 미신, 미래를 예측하는 점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활사와 또 정체성을 형성해온 학문이자 전통으로서 이 사주 명리를 조명하는 인문학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 시험 중에 잡과의 음양과라는 국가시험 과목에 이 사주 명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전문가 집단을 선발하던 역사적인 맥락과 또 전통의 한 축으로서 이 사주 명리와 또 한국인의 의식주에 대해 배워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박광식 학예연구 팀장에게 기획 배경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인의 의식주를 주제로 특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수요 인문학 강좌도 같은 이름으로 14개의 다양한 세부 주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요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풀어보려는 취지를 갖고 있고요. 이번 박물관에서 준비한 특별 전시와 연계해서 한국인과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사주명리라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게 박물관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관료를 뽑는 그런 시험 과목의 한 종류였고, 지금의 기준에서 뭐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이거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이런 한국인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주 명리가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과목이었다는 게 새롭게 다가오는데 우리 역사에 스며있던 하나의 학문이자 문화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새롭게 알았고요. 자, 이번 프로그램 진행 방식과 교육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프로그램은 이론 강의와 또 실전 체험 교육이라는 2단계 과정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먼저 오는 7월 29일 수요일에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이론 강의가 먼저 진행이 되는데요. 동양철학 전문가이자 태백산 천재보존 회장으로 활약 중인 김종순 강사가 직접 사주명리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동양철학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풀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수료한 분들에 한해서 8월 2일과 9일에 체험 참가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선발된 수료생들은 1인당 한 15분 동안 강사와 1대1 대화를 통해서 3시간 동안 배웠던 이 사주명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주를 직접 풀이하고 또 해석해보는 특별한 체험 시간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대화하면서 내 삶의 궤적과 또 동양 철학의 원리를 분석해보는 지적인 체험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박광식 학예연구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물관 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원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요. 박물관은 역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기르는 곳입니다. 그 근원에는 끊임없는 질문과 분석이 뒤따르는데, 우리 올해의 전시와 교육 주제는 한국인의 의식주라고 설정을 했고, 이러한 부분도 박물관에 오셔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해답을 한번 찾아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또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유물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체험과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색다르고 재미있는 인문학 교육 소식 살펴봤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전시와 이론 강의는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먼저 7월 29일에 예정된 이 한국인 사주명리와 함께 지금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인의 의식주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함께 관람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전시는 10월 5일까지 진행이 되고 유물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옷과 음식 또 집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한국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하반기에도 세시풍속 체험과 힐링 공방처럼 박물관의 문턱을 낮출 프로그램들을 촘촘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역사박물관 자주 찾으셔서 지혜와 함께 또 휴식을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돌아볼 수 있는 원주시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애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지역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창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내일의 평창 대표 박희서 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름방학을 맞아서 진로를 탐색하는 평창군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창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2016 꿈나무 특화교육 액티브 히어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2박 3일 동안 경상남도 진주시 스포츠 가치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평창군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면서 협동심과 도전 정신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종목들도 경험할 수 있어 특별한 여름방학 추억이 될 이번 프로그램은 선착순 25명을 모집합니다. 네,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아서 방송 직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 마감이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모집 현황과 내용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마련됐다고요? 네, 평창읍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영농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은 8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과 관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재배기술과 농업 경영 전략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신청은 오는 7월 24일까지이며 등본,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을 준비해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요새 귀농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평창관광문화재단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을 준비했다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평창관광문화재단이 어린이 참여형 창작 음악극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띠띠싱 12동물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평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12간지를 소재로 노래와 춤, 다양한 체험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어린이와 부모님들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이고요. 공연 외에도 포토존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됩니다. 네. 또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강 시연지 체험관에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나와 감각의 계절 여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대산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다양한 감각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첫 프로그램은 지난주에 진행되었고 오는 8월 15일 두 번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15,000원으로 프로그램 종료 후 환급되어 부담을 줄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숲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한강 시연지 체험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름이 예쁘네요. 나와 감각의 계절입니다. 이미 한 차례 얼마 전에 진행이 됐고 8월 15일 광복절에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인데 참가비가 있지만 이제 종료 후에 환급이 돼서 사실상 무료인 교육 소식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관심 있으시면 실시간 모집 현황 역시 한강 시원지 체험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끝으로 평창 군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평창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은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리터당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성인 무료 스케일링 이벤트를 연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18세 이상 평창 군민이라면 용평 보건지소와 대화 보건지소, 평창 건강관리센터에서 무료 구강검진과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기적인 치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서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7월 21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고요.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참 요즘처럼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때는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즉시 그늘이나 실내로 이동해서 몸을 식혀주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때 물이나 이온 음료 등으로 좀 수분을 자주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모쪼록 모두 안전하게 이번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